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0월 27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차 팬데믹 우려감에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죠. 원인이 그겁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굉장히 또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고요. 역시 2차 팬데믹은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좀 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선 전에 미국의 부양책 합의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선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미국은 대선이 끝나도 시끄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복 그런 얘기를 뭐 공공연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 대선은 끝나도 한참 동안 시끄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지지율이 바이든이 거의 뭐 8% 정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들이 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차지를 하느냐, 승자 독식 그 원칙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가까우면서 과연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나 줄어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반등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고 장중에 급등을 했고요. 상승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낙폭이 워낙 강했어요. 그동안에 컸죠. 121선을 완전히 이탈을 했다가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121선을 회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뭐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다. 다만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오늘 수급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움직였다. 자, 장중의 흐름을 보면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또 장막판에 쏟아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심리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역시 코스피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어제 미국 시장 급락,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을 결국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장 중반에는 좋았는데 결국 막판에 좀 쏟아졌어요. 자, 특이상 코스피는 운송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가 특히 오늘 강했었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락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지금 하락하고 말았어요. 장중에 반등이 나왔는데 좀 아쉬운 흐름입니다. 장중에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오전에.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이게 심리적으로 무너졌다고 봐요. 수급적으로도 뭐 좋지 않았었지만은 결국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흐름, 미국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했죠. 코스닥은 오늘 이제 뭐 막판에 또 쏟아졌습니다만은 결국은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좀 더 나은 흐름이었고요. 오늘 보면은 사실은 이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코스닥은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중에 뭐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막판에 좀 쏟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대량 매도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좋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장 초반에 오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도 이렇게 쭉 매수를 해주면서 괜찮았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이렇게 쭉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매수하고 오후에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선물의 어떤 영향으로 같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시장 어제 급락이 컸어요. 어제 크게 빠졌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그나마 나스닥이 이제 그 반등폭이 컸어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조금 나왔던 흐름인데 이거 아니었으면 더 크게 빠질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업종이 좋았는데요. 기아차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사실 오후에 들어서면서 좋지 않았었는데 막판에 또 반등하니까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업종의 흐름도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봉수선생 서비스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기아차와 제넥신입니다. 기아차는 앞에서 보셨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차 전략 예고에 대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 이슈 가지고 움직였는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미래차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수소차, 또 전기차 이쪽에. 제넥시는 보유자는 홀딩에 매도,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괜찮아요. 기아차는 뭐 고점을 또 넘었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데 적당히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많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기아차가 정말 개별주다 그래가지고 테마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계속 끌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종목은 아니거든요. 우량주기 때문에 지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수가 오늘 약한데도 반등한 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은 뭐 정말 120일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특별히 그냥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은 오늘 장중에 흐름이 좋았는데요. 막판에 별로 뭐 그렇게 좀 약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좋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보유자는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위쪽에서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무난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더 빠지면은 뭐 손절은 또 칼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 결과 현물, 생략. 자, 오늘 한 종목 뭐 8% 정도 수익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수익 매도를 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보유 종목들은 지금 세 종목 단기 종목 보유하고 끝냈는데요. 이 종목들은 또 단가를 상당히 낮추고 또 하락하면 더 추가할 수 있게 뭐 절반씩 매도를 하고 그렇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마감을 했고요.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수만 좀 계속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은 뭐 결과가 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 단기 반등 시도는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예상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지수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생은 장중 단타가 좋고요. 일단 하방 공략,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 하방 공략을 하자. 그 말씀은 계속 유효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개별주 단기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굉장히 약해요. 오늘도 결국은 이렇게 하락 마감했는데
사실 반등 나올 수 있었는데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그 박스권, 이 박스권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더 하락하면 위험합니다. 2300 깨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역시 많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무리할 필요는 없는 그런 장입니다. 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역시 단기 매매는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시기 바라겠고요. 비중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많아도 50% 이하로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는 파생 같은 경우에는 하방 공략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물은 개별주 흐름이 좋은 종목들 눌림목에서 단기 매매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는 아직까지는 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여기서 빠지면은 조심하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0월 27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